자, 하여튼간 그리고 의인화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고요. 동일한 연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1연 과목이 과일을 열리는 경이로움. 2연 모든 시련을 이기고 자라는 뿌리와 가지의 모습. 3연 소멸의 계절에 성숙하는 과일을 통해서 느끼는 신의 은총. 4연 과일이 열리는 경이로움. 5연 사물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발견입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는 뭐겠어요? 답은 3번이죠.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거 2번 얘기야. 모란이 피기까지 첫 1년이랑 마지막이 똑같은데 마지막에 조금 다른 건 뭐겠어? 찬란한 슬픔 그것만 나와. 그게 똑같고 이것도 과목의 과물 이거를 2번 얘기하면서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식을 반복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문유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32번 기억과 미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것은 답은 5번이죠. 과거 삶에 대한 반성의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삶에 대한 의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과목도 이렇게 힘든 이런 시련을 거치면서 입이 떨어지는 과일에도 가면서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과일을 맺어내지 않느냐. 나도 지금 많이 힘들고 인생이 재미없는데 그래도 저거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아름다운 과일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5번이었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 반성 아니에요. 33번은 2번입니다. 모란이 피고지능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성을 어떻게 달라진지 표현하고 있는데 화자는 자신의 의지가 변하고 있는 것 이거 아닙니다. 의지가 변하고 있으면 자연소통에 대해서 빗대한 게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는 모란만 기다린다. 네, 뭐 변하는 게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릴 거야. 내 인생 전부다 이 얘기예요.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견해요. 이거 3명은 3명 아니라 1명 안 왔습니다. 2명은 한번 했어요. 7월달에. 기억 안 나나? 부모님이 빗땀 흘려 벌어오신 피 같은 돈이 내 뱃속으로 들어갔네. 아유 배부르다. 야미.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그르다나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 그 밖에 다른 일에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다 열거법이죠. 옳지 못하나 잘못되었냐 못하냐 남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들은 열거법. 내 할 일만 다 하다 이거야. 신념과 소신을 지키는 일이야. 할 일이. 그 할 일이 뭐겠어? 임금과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는 거야. 우국충정의 마음입니다.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아시랴.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아시랴는 뭐겠어? 나머지 생각에 대해서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으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고 싶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련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들이 이게 옳으냐 맞느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딱 하나 그거야. 그냥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충정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일은 별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 내 신념대로 살 거야. 이 포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일이 망령될 줄, 내일이 잘못된 줄 나라고 해서 모르겠냐. 이 마음 어리석은 모두가 임금을 위한 탓이다. 아무리 헐뜯어도 임금이 알아달라. 내가 한 일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 윤선도가 당시에 이제 이청이라는 사람의 횡포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이 상소를 올린 게 이 권력자에게 되게 개치한 거니까 이게 남들이 다 말렸겠죠. 너 지금 저 사람한테 그걸 상소 올리면 너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했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된 거 알아. 서리법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야겠냐? 임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리고 잘못하고 해도 나도 몰랐겠냐. 하지만 나는 임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쁘다고 얘기해도 임금 당신만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화자를 모함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임금만은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심정을 얘기하는 게 이수입니다. 삼수는 경원선 진호루 밖에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이 무엇을 하려 밤낮을 흐르느냐. 임을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냐. 자,
시냇물이 지금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시냇물이 흐르는 쪼록쪼록쪼록 흐르잖아. 쪼르르쪼르르 흐르잖아. 소리 나잖아. 시냇물은 그 흐르는 소리를 눈물 소리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 자기 감정을 대입한 거예요. 지금 자연 풍경을 보면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눈물에 비유하면서 내가 지금 울고 싶은데 도대체 너 왜 우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의 대상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돈어법이 사용되죠.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이죠. 너 왜 그러고 다니냐 하면서 시냇물한테 말 걸고 있잖아. 돈어법이에요. 자, 임금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어서 운다 얘기하는 겁니다. 님 향한 내 뜻조차 그칠 길을 모른다. 임금이 지금 이 충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울고 있다. 시냇물이 우는 거 나도 지금 울고 있다. 대입하는 거죠, 감정을. 자, 마지막 4연은 매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산은 길고 그 물은 멀고 멀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뜻은 많기도 많구나. 어디서 왜 기러기는 슬피 울고 가는구나. 자, 화자와 부모 사이의 장애물, 어버이의 사랑에 대한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 그리고 물, 다 멀고 길고 이게 다 부모님의 이런 것들을 다 막는 장애물로 사용되는 거고요. 유배지에 있는 거죠. 지금 유추해 볼 수 있죠. 나 유배당한 거야 지금 이 쓴 사람이. 어버이 그런 뜻 많고 많고 하고는 자식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망운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반복과 변조를 통해서 운율을 줍니다. 왜 기러기는 또 왜 나왔겠어? 동물 왜 나왔겠어 여기서? 또 감정을 이입한 대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어버이를 묻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어버이 그릴 줄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어 주었으니 전시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이다. 자, 효심을 알았지만 충성심과 천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 천륜이죠 이게. 근데 임금은 충성심이죠. 이게 비슷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효도야. 그리고 연군의 정도 드러나고 있고 임금과 스승의 어버이의 은혜가 같다는 군사부일체의 유교적 이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 당시 이 작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야. 왜? 당시의 권력자인 사람을 고발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왜 고발했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발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하다가 결국에 자기가 지금 유배당해서 누굴 그리워하고 있어? 부모님도 그리워하고 있잖아. 부모님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고 부모님을 묻어주지도 못했단 말이야. 이 현실 이거 내용이 여기 나오진 않지만 부모님에 대한 충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불효지. 네. 근데 불효긴 하지만 그래 내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걸 마지막 연에서 나오잖아. 왕을 위한 충성심도 충심 효를 다하는 건 똑같은 거다. 난 지금 충심을 다했기 때문에 불효를 저질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불효가 아니다. 왕을 위한 거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갈래는 정형시고 시조, 평시조, 연시조고요. 연군 지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국이 뭐겠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우국적인 마음. 연군은 뭐야? 임금을 사고마하는 마음,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유교적 이념이 드러나죠. 주제는 어버이를 향한 효심, 임금에 대한 충심, 우국 충정과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임금에 향한 충성심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강직한 성격,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정의감,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심을 담은 시족에 대해서 내용이 특징이 보입니다. 충과 효의 정서를 직접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적절한 상징, 비유법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죠. 시냇물 흐르는 울음소리를 통해서 또 자기가 지금 처한 심정, 임금이 날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도 보여주고 매기러기가 우는 그 심정을 통해서 부모를 지금 천륜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수는 신념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무국충정만 다하면 됐지. 나머지 내가 내 신념대로 살겠다. 이 삼수는 충이에요.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사수는 효죠. 부모님 보고 싶다. 오수는 충, 그리고 효는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 시고를 반복해서 형식적인 운율과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일수는 신념을 고수하고 있죠. 남이야 어떻게 말하든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겠다는 고고한 의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수는 충, 영군지정이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임만을 알아달라는 애절한 호소. 삼수, 충은 영군지정이죠. 임금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면 시냇물에 비유하고. 사수는 효, 망운지정.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향에 두고 온 어버이를 그리는 외로운 심정. 오수는 효와 충, 천륜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떠나서 부모에 대한 효성을 생각할 수 없는 충효의 다짐. 둘 다 같은 거다. 이거 5가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는 한마디로 자기에 대한 항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유배를 온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배경 얘기해주면 광해군 때 사람입니다. 이이천행포 상소했다가 탄핵받아서 윤선도 귀양 갔어요. 그 유배지에서 억울한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을 연시 담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윤선도는 이거 말고도 또 유명한 시가 있어요. 어부사시군가 뭐 있을 거야. 유배지에서 이제 낚시질하면서 이제 자연과 함께 살아간 자연과 함께 있는 그런 것도 쓰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 윤선도의 특징 임금이 빠짐없이 나옵니다. 임금지정이 나오게 낚시를 하면서 자연을 보다가도 임금이 보고 싶고 막 이런 내용. 임금에서 좀 소름 돋았어. 삿갓에다가 턱수염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임금을 향한 사랑인 거야. 솔직히 이게 임금을 사랑한 게 아니라 권력을 사랑한 거잖아. 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있죠. 반어연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반대말 나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죠. 길고 멀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규칙적인 음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음보의 규칙적 음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규칙적인 음보는 거의 대부분의 고전시는 다 규칙적입니다. 특히 이런 선비들이 쓴 시 있죠. 이건 3.3, 4.3 이러면서 다 정형시예요. 정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혜가 운다고 표현하는 건 뭐야? 자연에 의인하는 거잖아, 내 감정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외기록이 우는 것도 자연에 대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내가 이거 모르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잖아. 그렇지? 이게 왜 그러겠어?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모르고 상소했겠냐? 다 알고 했다. 임금을 위해서. 3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입니다. 일이 왕명된 줄 모르고 어리석도 선비의 반응 예상하지 못한 화자의 좌절감 반이죠.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 내가 모르고 있겠냐? 다 예상했다. 너네들 나 탄핵할 거 알고 있었다. 자, 36번. 답은 5번이죠. 기억과 니은 모두 그리움의 정서가 이입된 존재 맞죠? 기억은 신혜를 통해서 쫄쫄쫄쫄 흐르는 신혜물 우는 것, 자기의 감정을 대입하고 있고, 외기록을 통해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임금의 그리움, 어버이의 그리움 다 갖고 있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현대소설. 자, 탕류입니다. 채만식 탕류. 이거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탕류에 대해서 얘기해줄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자주 나와요, 수능에. 탕류 본 사람, 내용 뭔지 아는 사람 몰라요? 자, 주인공은 초봉이라는 사람입니다. 탕류의 뜻이 뭐야? 그 탁한 물이에요. 여기 초봉은 자 간단하게 얘기해줄게요. 뭐 더 나오겠지만 초봉은 모자란 아버지를 둔 이쁜 딸입니다. 근데 가난해, 돈이 없어. 되게 순수한 처녀야. 깨끗한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왜 탕류가 됐어? 제목이 탕류일까? 세상의 풍파에 더럽혀지는 겁니다. 거기에 남자들이 많이 나와요.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미친놈들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정주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옆에 형인가 형성인가 뭐 형자가 하나 있어요. 친구예요, 친구. 얘들 친구인데 정주사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여기서 딸 주인공인 게 이 초봉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 이뻐요. 근데 여기서 이쁘게 묘사가 돼요. 근데 이 사람 노름뿐이야. 완전 인생 막 살아. 근데 그래서 얘를 막산 애들이 어떻게 팔자 붙이겠어? 얼굴 이쁘다 딸이. 그럼 누구한테 결혼을 시키겠어? 돈 많은 사람한테 결혼을 시키겠죠. 그래서 은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은행원이 불륜을 해요. 그것도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남편이 있는 유부녀랑 불륜을 해가지고 그 유부녀가 있어. 근데 걸려. 유부녀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남자한테 걸려. 그래서 몽둥이로 맞춰서 죽어요. 죽어요. 걸려서 적발돼서 죽어요. 맞아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과부 되겠죠. 근데 아버지는 등신이고 본인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고 당시 여성상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했더니 여기서 또 이제 멍멍이 새끼 하나 등장해요. 누구냐? 이 양반이에요. 아빠 친구. 아빠 친구가 딸내미를 은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얘랑 결혼합니다.
어쩌겠어. 이 사람 돈이 좀 있었어요. 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약방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래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밑에 그 형본가 뭐 하나 있어요. 곱추가 하나 있어요. 얘가 진짜 악역이에요. 완전히 악의 끝판왕이에요. 이 곱추가 뭔지 알죠? 이거 허리 이렇게 먹어가지고 얘가 얘를 짝사랑해요. 근데 이제 악마야. 근데 얘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덮쳐요. 그래서 방관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는데 얘가 얘한테 가서 주장을 해요. 저 임신한 거 내 애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얘는 살면 질린 거야. 그래서 그래? 나가! 해가지고 끊어지고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사는데 이 사람이 얘를 막 계속 패고 괴롭히고 학대해요. 엄청. 가정폭력이죠 한마디로.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딸이 나와요. 근데 이 딸도 얘가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이 사람이 얘를 칼질해요. 그래서 이 사람 죽어요. 이 상황에서 초봉이 얘를 칼질한 다음에 뭐 하려고 하냐면 자살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말려요. 승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승재가 뭐 하여튼 그럴 거야. 승재가 할 때 그럴 거야. 이 사람은 의상가 그럴 거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초봉이 처음부터 짝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여기 나오기 모든 이 사람이랑 맺어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생이어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고 이 사람은 결국에 돈 있는 사람한테 보낸 거야 시집을. 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었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도 이 사람 좋아했어요 초봉을. 근데 안 된 거야 상황이. 근데 결국에 승재를 어떻게 우연하게 만나. 그래서 근데 승재는 처음에 초봉을 봤을 때는 되게 청했잖아. 그리고 되게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가 세상에 쩌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재회를 하는 거야. 되게 안타깝죠. 얘는 이제 의사가 돼서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나락을 가 있으니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간 거 아니잖아. 그리고 심지어 죽였대 남자를.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해서 말려요. 그러면서 초봉은 어떤 선택을 하냐? 승재가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해서 자살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는 걸로 내용이 끝나요. 근데 이 내용이 찝찝한 게 뭐냐면 승재는 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승재는 알고 접근한 게 아니라 이미 얘는 뭐 다른 여자가 있어서 이미 맺어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초봉은 착각해가지고 자기도 아직 자기랑 이거 있구나 썸띵이.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봐야겠다. 자수해서 감옥 갔다 나오면은 승재가 날 다시 받아주겠지 하고 자수를 하는 걸로 끝났는데 승재는 그냥 자살을 맞았을 뿐입니다. 이미 여자가 있어요. 이제 열린 결말.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항상 눈앞에 사람이 죽는 걸 보기 싫어서 말이야. 그 정도 동의하고 동의적인 관점에서. 네, 재밌죠? 그래서 재밌어요 진짜. 이거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잠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소설은 뭐냐면 장편 소설이고 풍자 소설입니다. 작가 관찰자고 풍자적 맹소적 간결체고 복합분석 입체구성이고 세태를 풍자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로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들어가면서 봉건적인 윤리의식이 그리고 여성 간에 대한 모순, 비리가 판치는 사회를 풍자하는 거예요. 지금 초봉이라는 여자를 두고 남자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거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조선의 고전적인 여성 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도 불쌍한 게 아니야. 기본적인 거잖아. 여자는 진짜 옛날에 그랬다니까. 여자 그런 거 좀 심하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혼탁한 사회에서 초봉 또한 혼탁해져 가고 있죠. 부조리한 현실과 여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식민지 시대 어둡고 혼탁한 현실 고발하고 가난한 현실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여인의 일생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 정초봉 얘가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형보 맞네요. 형보 그냥 고추 곱추 자 정계봉이 개봉이는 이제 여동생이에요. 근데 얘는 초봉이랑 다르게 되게 개방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요. 재호 얘가 나왔네. 형씨가 아니라 재호네. 정주사 친구예요. 두 번째 와이 남자. 그리고 고태수가 이제 은행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탕주의적 그게 있어가지고 결국에 형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맞아 죽는 게 형보가 죽게 된 거죠. 짝사랑해서 남편 죽인 게 아니라.
자, 정형보가 이제 곡추, 간특하게 기뜨거운 느낌 인간으로 전학하고 교활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누구한테 칼집 맞아? 주인공한테 칼집. 그리고 정주사, 이 양반 노름, 도박 타짜예요. 어이, 삭수하요? 근데 결국에 장난질하다가 딸을 뺏겼어요. 건실하지 못하고 딸의 결혼 비밀을 풍묻은 승재 맞네요. 남승재. 의협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초봉을 사랑했고 부모를 잃었으나 의사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정의 많고 정의롭게 살아가지만 여기까지. 뭐야? 내가 한번 다 설명했죠. 급소를 쳐서 죽이는 칼찌가 아니라 그곳을. 그래서 차라리 칼집. 차라리 갈지가 나은 것 같은데. 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30번은 빠르게 답 1번입니다. 유시 횟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38번도 답은 2번 있죠. 정주사의 태도로 인용할 수 있는 특감은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러니까 초봉의 결혼을 사실로 생각하면서 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39번은 5번입니다. 가다로 전개되면서 정주사의 부부가 법원정에 순차적으로 노출되는 게 5번입니다. 자, 마지막 원고지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자, 갈래는 희곡이고 부조리극입니다. 반어적이고 풍자적이고 상징적이고 현대 어느 중년 가정 이런 것들이고, 자,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현대인과 인간소의 현실에 대한 풍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교수는 교수 일도 하고 저녁에 돈 벌려고 원고를 막 써. 근데 되게 힘들어요. 돈을 누굴 위해서 버는 거야? 나를 위해서 버는 거야, 사실. 가족도 고마워해야지. 근데 여기서는 가족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남자 여기서 ATM기야. 여기서 이제 중의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는 닥달해요. 돈 벌어야지, 참아, 자지마, 원고 써, 막 이러면서. 근데 자식들한테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식들이 엄마한테 막 명령하고 막 해야 되잖아, 막 이러죠. 엄마는 당연한데 지금 그런 느낌. 자식들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어머니도 안 했어? 못되는 아이들로 나와요. 금쪽이들. 금쪽이들. 호까지 나왔는데. 특정한 사건이나 전개 갈등 없이 국중이 상관 전개되고, 뭐 희극적인 과장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발단은 장남, 장녀, 교수, 교수의 처가 차례로 등장하고 인물 이런 것도 소개합니다. 전개는 교수의 처는 번역일을 계속 재촉해요. 그리고 교수는 결국에 피로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성이 마비되는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절정, 장남과 장녀는 교수한테 와서 용돈 달라 그래요. 그리고 감독관은 또 교수한테 번역을 자꾸 독촉을 해요. 하강, 천사가 나타나서 교수가 잃어버린 옛날의 희망, 정열을 상기시키지만 곧바로 다시 감독관이 나타나서 번역일을 도축합니다. 결국에 마무리는 뭐가 되냐면 교수는 여기서 희망을 찾냐? No. 그냥 계속 무의미한 세상 반복하는 ATM기로 살아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 곡이에요. 그래서 부조리극입니다. 인생의 무의미, 무목적, 충동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극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부조리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의 존엄성과 실존을 잊어서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그게 구조는 뭐 에피소드 형식이고 되게 뭐 무의미한 대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뭐 원고지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그런 내용이에요. 소재는 뭐 교수가 허리를 쇠사슬 뭐 노동의 중압감이겠죠? 구속 이런 느낌. 교수의 양복은 노예처럼 일하는 교수 처지 뭐 이런 느낌. 찬란한 인생 뭐 반화적 표현이고 뭐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이것만 정리할게요. 교수는 젊은 시절 꿈과 정열을 가졌지만 현재는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짓눌러서 정상적 사고 능력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무기력한 인물. 처는 자식에게 의무를 강요당하고 남편에게 창출자의 역할하는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급조기들. 자, 그리고 이는 현대인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임을 드러냅니다. 개성을 상실한 현대인들.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 상실,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이 정도. 사실선면합은 5번이고요. 극중의 등장인물이 극중 상황과 다른 인물을 소개하는 해설자 역할까지 맡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44번은 5번입니다. 식무에 나오는 출장사, 착취사, 낙마사 설정한 것은 교수가 스스로도 고통을 받지만 누군가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교수는 여기서 철저하게 피해자예요. 누군가한테 주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는 답은 4번입니다. 인물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숙제는
우리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요. 가족한테 용돈 낭낭하게 받을 때 받아야죠. 설날 잘 보내세요.